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오늘부터 뉴스포커스는 뉴욕타임즈 등 미 주요 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뉴스포커스는 앞으로도 보다 나은 프로그램으로서의 노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뉴스포커스는 신설 코너인 뉴스 브리핑 순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첫 시간인 24일 뉴욕타임즈 소식 훑어보겠습니다. 11월 24일자 뉴욕타임즈 일면에는 이슬람 국가 IS와의 전투 후 황폐해진 북시리아 코바니 거리의 모습을 게재했습니다. 이어 국제면에서 이슬람 국가를 격퇴한 시리아 마을이 현재 재건을 위해 힘쓰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연합 공습과 쿠르드족이 이슬람 국가의 공격을 격퇴한 뒤 10개월이 지난 지금 북쪽에 위치한 시리아 코바니 사람들은 황폐해진 서비스와 파괴된 도시 전체를 재건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면 A22면에 게재된 소식입니다. 뉴욕에서 지하철이 연기되는 일은 다반사인데요. 아픈 승객들로 인해 뉴욕시의 지하철이 올해 매달 약 3,000건의 지하철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는 지난 2012년 매달 1,800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숫자라고 MTA 측은 밝혔습니다. 아픈 승객들로 인한 지하철 지연과 이로 인한 승객들의 불만도 동시에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픈 승객들로 인한 지하철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은 아픈 승객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지하철 지연으로 인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MTA 측은 어지러움, 구토, 심장 발작, 무의식 상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며 철로 위의 자살 시도 등이 발생할 때 현장에서 경찰 조사에 대한 공지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당국은 광고 캠페인에서 승객이 아프다고 느꼈을 경우 지하철 지연을 줄이기 위해 다음 역에서 내려 도움을 요청할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일면 B9면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화이자의 알레간 기업 인수 합병 딜로 인한 거대 제약그룹의 탄생과 그로 인한 미국에서 세금 축소, 세금 개혁에 대한 논란에 대해 화이자의 CEO 이안 시리드는 헤드쿼터를 아일랜드로 옮기는 딜은 실제로 미국에 좋을 것이라고 방어했습니다.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화이자와 더블린에 위치한 보톡스 제조사로 유명한 알레간의 기업 인수 합병 딜은 15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딜로 이번 월요일 발표 후에 인수합병으로 인한 미국 내에서의 세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다시 촉발시켰습니다. 반면 CEO 이안은 화이자의 본사를 텍스가 적은 나라로 이동하는 것은 텍스를 줄이는 대신에 일자리를 늘리는 등 수익을 미국에 투자할 수 있어 미국에 사실상 더 좋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화이자는 1849년 독일 이민자들에 의해 브루클린에 설립된 세계적인 제약회사고 알레간은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보톡스 제조사입니다. 두 기업의 인수합병은 152조에 이르며 미국의 정책 이반자와 정부에서 기업 인수합병으로 인한 미국 내 텍스 축소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뉴욕타임즈 내셔널 A16면에 게재된 소식입니다. 부정확하고 불확실한 의료 테스트가 낙태나 불필요한 수술을 받게 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약을 부과해 의료비가 올라간다고 미 식품의약국이 밝혔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요건에 맞지 않은 테스트에 의해 환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연방 조사관들이 지난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실험을 통해 개발된 테스트들이 붐이 되면서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오바마 정부와 의회는 더 엄격한 규제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규제는 의회나 정부에 의해서 주도될 예정으로 1988년 이래로 실험실 연구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법률가들은 예측했습니다. 뉴욕타임즈 건강지면 D6면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영국의 쌍둥이에 대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근육과 사고 능력이 서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이 두뇌 건강 개선과 기억, 사고력 감퇴와 관련해 노화의 속도를 늦춘다고 말했습니다. 육체 활동, 근육 건강과 정신력의 상관관계는 심지어 노년층에서도 있다고 조사는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쌍둥이 중 근력이 좋은 사람이 근력이 약한 다른 사람보다 기억력과 인식 테스트에서 약 18% 더 향상된 결과를 보여 유전적인 요소가 무엇이든지 근력을 키우는 것은 정신건강을 강화한다는 조사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뉴욕타임즈 컬럼입니다. A27면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뉴욕타임즈 컬럼에서 컬럼니스트 존 R. 볼트는 미국이 현재 파리 테러리스트 공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갑론을박 중이나 오바마 대통령의 현재 정책과 다른 제안들이 중동에 대한 전략적인 비전이 부족하며 이슬람 국가 이후에 무엇이 오는지 기본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슬람 국가를 파괴하기 위한 격렬한 군사 캠페인에 비효율적인 노력으로 전환하기 전에 북태평양 조약기구인 나토의 동맹국가, 다른 국가들과 공유했던 명확한 관점을 가지는 것이 실행적인 계획을 고려하기 전에 해당 이슈를 풀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라크와 시리아는 지나갔다며 이슬람 국가는 오토만 제국 정착으로부터 이후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냈고 이것은 바사르 알 아사드 대통령 정권과 이라크에 대한 이란의 지배적인 정부에 대한 순위 반대파를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실상 이러한 문맥에서 이슬람 국가 격퇴의 의미는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과 이라크에 있는 이란 꼭두각시 정부에 힘을 주고 이것을 복구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실제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의 구도를 다시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는 워싱턴은 새로운 지형적 실상을 인식해야 하고 동북 시리아와 서이라크에서의 이슬람 국가에 대한 최고의 대안은 새로운 독립, 순위 스테이트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를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이어 한인사회 소식과 미 주요 뉴스 전합니다. 미 국무부가 지난 13일 파리 테러 사건 이후 전 세계에서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고 국민들을 상대로 테러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무부는 현재 파악된 정보로는 이슬람 국가와 알카에다, 보코하람을 비롯한 테러 단체들이 복수의 지역에서 테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23일 테러주의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국무부는 테러리스트들이 재래식 또는 비재래식 무기를 이용하고 정부와 민간 시설을 목표로 삼으면서 다양한 공격 전술을 구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러주의보의 유효 기간은 내년 2월 24일로 일단 정해졌습니다. 국무부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 요원들이 귀환하면서 테러 공격이 이뤄질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테러 단체에 의해 자극을 받아 아무런 단체에 속하지 않은 개인들이 개별적인 차원에서 테러 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미국 시민은 공공장소에 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며 주변 환경을 의식하고 대규모 군중이 몰려있는 장소를 피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연휴 기간이나 휴일 축제 또는 이벤트에 참가했을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미국 시민들은 여행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을 준비할 때 언론과 지역 정보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등 9개 한인단체들이 23일 뉴욕 평통 사무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5주기 계기 규탄 성명서와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환영 성명서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5주기 계기 규탄 성명서에서는 북한의 호전성과 도발 행태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북한 정권의 모든 도발 행위와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전사한 순국 장병들과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모든 동포들이 확고한 안보의식을 가져줄 것과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강력히 응징하는 완벽한 대비 태세를 구축해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호전성과 도발 행태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의 모든 동포들은 김정은 독재 정권이 여전히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해부 등 강력한 조치가 조속히 이행되기를 유엔에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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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환영 성명서에서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국제사회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실질적인 인권 개선 조치에 나설 것과 이에 따른 노력이 보이지 않을 경우 북한 지도부에 대한 유엔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르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색스폰 연주로 한인사회 봉사를 하고 있는 뉴욕 블리스 색스폰 앙상블이 12월 10일 오후 7시 30분 플러싱 타운홀에서
세계 선교자 후원을 위한 제5회 정기 연주회인 사랑 나눔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23일 행사 홍보차 뉴욕일보를 방문한 뉴욕 블리스 색스폰 앙상블 관계자는 해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이웃들을 위해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콘서트에도 한인들이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길 희망했습니다. 올해 콘서트의 수익금은 열악한 환경 속에 세계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해 전액 쓰여지고 콘서트를 통해 모아진 기금은 모금액에 상관없이 한인사회 교회로부터 추천받은 태국, 방글라데시, 인도, 필리핀, 멕시코 등 5개 지역 5명의 선교사에 고루 전달됩니다. 12월 10일 날 저희들 타운홀에서 연주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컨셉을 한 거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컨셉으로만 했기 때문에 음악이 너무 좋고요. 열악한 그 선교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큰 힘을 얻을 거고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제5회 정기 연주회 사랑나는 콘서트에서는 예수님의 찬양을 주제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홀리 나잇, 주 기도문 등 귀에 익은 15곡의 복음성가가 연주됩니다. 특히 이들 복음성가는 재즈, 스윙 등 새로운 느낌으로 편곡돼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소프라노 구경순 씨가 초청이 돼 색스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감동의 하모니를 선사합니다. 미 최대 규모 할인 행사인 27일 블랙 프라이데이는 가전제품부터 의류까지 평소 눈여겨둔 상품을 싸게 살 절호의 기회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의 가격 비교 사이트를 잘 활용하면 애초 큰 폭으로 할인해 파는 물건을 더욱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로는 넥스 태그가 꼽힙니다. 상품명을 입력해 검색하면 가격이 저가부터 고가까지 차례로 나옵니다. 카멜에서는 아마존에서 파는 모든 상품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구글 쇼핑은 상품을 입력하면 미국 내 다양한 쇼핑몰의 판매 가격 정보가 나옵니다. 이 밖에도 비즈레이트.com, 프라이스와치.com, 프라이스파이트.com 등 다양한 가격 비교 사이트를 활용하면 알뜰한 쇼핑에 도움이 됩니다. 또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정보만 모아 제공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사고 싶은 상품을 검색하면 해당 제품을 세일하는 쇼핑몰과 판매 가격을 알려줍니다. 돌풍으로 그칠 줄만 알았던 도널드 트럼프의 기세가 쉽사리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가 있다면 낙마로까지 이어질 법한 막말과 거짓말을 쉴 새 없이 쏟아내면서도 경선 레이스에서 비틀거리기는커녕 미 대선 공화당 후보 중 선두를 고수하고 있는 트럼프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23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같은 트럼프의 선전 비결을 공화당 일부 유권자에서 쌓인 분노에서 찾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길고 성과 없는 전쟁을 치렀고 2007년에서 2009년 금융위기도 겪었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와 같은 인구, 문화 변화 속에서 이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이러한 분노와 불안이 누적된 사람들이 많았고 이들의 불만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러한 트렌드를 바로잡지 못하는 공화당에게까지 향했습니다. 결국 공화당 예비선거는 누가 더 현재 지도부의 비판적인가를 겨루는 선거처럼 돼버렸고 트럼프가 여기에서 가장 우위를 보이게 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이 워낙 높아 트럼프가 정부가 숨기는 진실을 말하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데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가 하는 말이 정확한지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대선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도 트럼프를 끄떡없는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